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긴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밥상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이슈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 위원장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틀째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체포가 적법했는지 부당했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내일 심사가 열립니다. 경찰은 그 결과를 본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여성 유치장에 다른 구금자가 없어 유치장에서 혼자 지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측근에게는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와 유치장 생활은 수갑을 푼 채 이뤄진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부패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지난 3월 SNS 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심문은 내일 오후 3시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을 상대로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엉터리 허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진숙 위원장을 불법 체포 감금했다는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 그런 것들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은 조사 내용과 체포적부심 결과를 종합적으로 지켜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우군 역할을 해온 정규재 전 주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선 유신 독재 시절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무엇을 우려하는지 정현주 기자가 두 사람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과 대담을 갖고 우군 역할을 해온 보수 농객 정규재 전 주필이 경찰의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깡패와 다를 바 없는 짓을 한다며 권력기관의 이런 행패는 유신 독재 시절 일어나던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이유도 없는 이유를 대면서 법이 없는 나라의 원초적인 폭력에 속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권력 집단의 지시를 받들 준비가 돼 있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이 부패할 가능성을 경계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우려했던 것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민주당이 개입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불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경찰을 동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주당이 어떤 형적인 개입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도 미쳐 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을 비난한 발언은 수갑까지 채울 만큼 위법이 아니란 겁니다. 진 교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정부 여당의 눈치를 봤다고 했습니다. 판사라면 알 텐데 영장을 덜컥 내준 거예요. 그 지기현 판사 봤죠? 그 꼴을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거든요. 삼권 분립이 강성 지지층에 매몰된 민주당의 독주로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경찰이 나서서 수갑까지 채웠잖아요. 이런 것이 일상화될까 봐 저는 상당히 두렵고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그 힘의 바탕에 군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개딸이 있는 거죠.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 모드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는 추석 밥상에 김현지 실장을 내리려는 의도다. 체포 불응이 이유라면 대통령도 체포해야 된다며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법적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어제 이어 연 이틀 항의 방문한 겁니다.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추석 밥상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계속 발언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두려웠던 이 정부는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의 입을 막기 위해서 체포했다. 무리한 체포영장이라며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한 경찰과 검사, 법관을 고발했습니다. 비슷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두 사람도 체포 대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이문정 검사장부터 동일하게 체포하십시오. 이 대통령도 과거 소환에 불응한 적이 있고 임 검사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여당은 정당한 절차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6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합니까? 이진숙 씨가 빨리 본인 신분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며 억지 주장과 정치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가 적법했냐, 부당하냐를 이제 따져보는 것 같은데 방통위원장 측이 전 방통위원장 측이 아예 체포영장을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법원이 체포해야 된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뭡니까?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공개한 체포영장을 보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 영장 발부 사유에 수기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직접 표기한 건데요. 이 전 위원장이 앞으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판단 근거가 이제 궁금한데 보면 이 전 위원장 쪽은 아니다. 내가 날짜도 협의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냈다. 불응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네, 경찰은요. 이 전 위원장 측에 총 6번 출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을 취재를 해보니까 8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3번, 또 9월 9일부터 19일 사이에 또 3번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점에서는 양측 주장이 같습니다. 이를 두고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 전 위원장 측은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해 놓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출석 불응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또 소환에 불응했다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출석 요구서라면서 형식적인 요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6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뭐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좀 불확실할 텐데 아니 전날까지도 장관급인 고위직 공무원이었는데 이렇게 체포까지 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건 맞는 평가입니까? 예, 그래서 한 현직 법관이요. 이례적인 청구, 또 이례적인 발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직 장관급 공무원이라서 신분도 확실하고 또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도 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경찰이 6번 출석을 요구한 것도 많은 횟수라서 결국에 체포라는 최후의 수단을 쓴 거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집행 시기도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다. 추석 밥상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올리려는 거다. 이 시기를 두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보면요. 법원이 영장을 10월 1일에 발부를 하면서 유효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발부된 다음 날 곧바로 체포가 된 겁니다. 이 현직 법관들은 통상 유효기간을 2주 정도로 준다고 하면서 한 달이면 여유 있게 기한을 줬다. 당장 집행하라는 취지는 아닌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의 면직 다음 날 그리고 연휴 직전에 집행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효기간 안에 영장을 집행한 거라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 올해 추석 연휴가 긴 것도 이 유효기간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포영장을 보면 그중에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슨 혐의다, 뭘 잘못했다 이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유튜브 발언이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네, 체포영장을 살펴보니까 지난 3월 이 전 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를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는 글을 지적을 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이를 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4월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가 정상 운영되지 않은 아쉬움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내일 열리는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또 한 번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유준 기자였습니다. 당비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약속하고 3천 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 정치권에서 또 뜨겁지요. 그런 제안을 민주당 시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당사자이자 이 의혹 첫 제보자가 채널A를 통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녹취록도 추가 공개했는데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대체 김경 서울시 의원과 만나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어떤 전후 맥락 속에 당비 대납이나 입당 동원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정희 전 사경연맹 부회장이 김경 서울시 의원을 처음 만난 건 2달 전 8월 4일입니다. 낡은 태릉 사격장 개선에 예산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폐허가 되어 있어요. 흉가예요, 흉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녹취를 하게 된 건데. 그런데 김 시의원은 정작 민주당 당원 가입에 더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그러면서 이제 뭐 도와주실 분 있는지 이제 물어봐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사격장 예산이 아쉬워 당원 가입 논의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제 뭐 당원들 응원해주는 부분이나 그렇지, 뭐,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꼭 지역구가 아니야, 상관없어. 전국 어디나 상관없어. 다음 주에 제가 뭐 뵙고 갖다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2,000명.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 먼저 막 줘야지. 우리가 막 또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거를 한 2,000개 주면은 완전 정말 생명의 은인이지, 완전. 일주일 뒤가 마감일이라며 재촉도 했다고 했습니다.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던 거죠. 내년 2월에 무슨 경선이 있대요. 5일 뒤 김 의원실에서 다시 만났고 그때 본 장면은 당원 가입 안내 수준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장부를 갖고 오면 그때 이제 그 회의실에 여자분 3분인가 4분인가 있었어요. 이제 파란색 색깔 있는 그 당원 가입 원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흩어놓고 계속 쓰고 계셨어요. 이때 당비 대납을 암시하는 대화도 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매달 1,000원씩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의아해하니까 우리가 다 정리할 거라고. 그게 이제 돈을 내준다는 느낌의 이야기였어요. 여기는 미는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김민석으로 하죠 그러시더라고요. 만남 직후 직원과 통화에서도 대납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안을 했었어요. 1,000원씩 6개월치 다 드리겠다고 저희한테. 장 전 부회장은 3,000명은 사경연맹 탄원을 위해 확보해 놓은 명단이었고 특정 종교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전 문제가 엮이는 게 꺼려져 명부를 넘기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장정희 전 부회장과 이렇게 인터뷰를 한 뒤에 김경 서울시 의원의 반론도 들었습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후에 민주당을 탈당했죠. 자, 당시 당원 가입을 권유한 건 인사치레였을 뿐이라면서 동원이나 대납 얘기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이혜주 기자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당원 가입 이야기를 꺼낸 건 인사치레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뭐 많이 도와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치레로 얘기를 한 거죠. 이에 입당 가입 안내를 해줬을 뿐 3,000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정희 전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의 주장은 애초부터 믿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반신반의죠. 왜냐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신빙성이 없거든요. 3,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당원비 대납 취지의 언급은 더욱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김민석 총리를 거론한 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 가볍게 언급한 거란 주장입니다. 서울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저희는 만약에 이분한테 그런 부탁을 하려고 했으면은 일찍 했겠죠. 당원비 대납을 얘기한 직원은 의원실 직원이 아니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방송 예능 출연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인 국정자원 화재 때 국가 위기를 방치하고 예능을 녹화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침묵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자원 화재 수습 국면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예능을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SNS에 국가적 재난 상황에 예능 촬영하는 게 말이 되냐며 화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을 녹화 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28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방송사 인근 대규모 경찰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딱 봐도 경호 목적이고요. 적어도 그 시간 전후로 촬영이 있었음이 추정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가 위기를 방치하고 예능을 택한 것이냐며 재난 상황 전후 일정을 분초까지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반박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6일 밤새 상황을 점검했고 28일에도 2차례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을 챙겼다는 겁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주재나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녹화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스스로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즐거운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대이동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곳곳은 가다서다를 반복했는데요. 많이 막힌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권경문 기자가 귀성길에 올라갔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오늘 정체가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되는 시간대인데요. 제가 직접 귀성길 고속도로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한강을 건널 때까진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서자 하나둘 늘어나는 차량들.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차량들은 시속 20km대로 거북이 걸음을 했습니다. 옆에는 아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서울요금소를 벗어나자 이제 좀 원활해지나 했습니다. 이제야 좀 달리고 있네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정체 구간에 막혀버렸습니다. 15분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어느덧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로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오후 2시가 돼서야 겨우 도착한 안성휴게소. 2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기도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루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은 휴게소에서 잠시 숨을 돌려봅니다. 근데 엄청 뺑뺑 돌아서 알려주더라고요. 차가 많이 막혀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렸습니다. 거의 주차장처럼 서 있는 구간도 있었고요. 오는 내내 좀 차가 많아서 더 힘들었죠. 울기도 하고. 오늘 하루 전국에서 차량 524만 대가 귀성길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긴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죠. 공항 노조 파업까지 맞물려 평소보다 서둘러 공항에 가야 하는지 차량은 두고 가는 게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인천공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현진 기자, 이용객이 역대 최다라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항공사 카운터에 긴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7시까지 17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인천공항을 찾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사 자회사의 노조 파업으로 입출국 심사 지연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현재까지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리무진 버스 타고 오는데 노조분들이 이제 막 파업하시는 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좀 놀랐는데 그거 말고는 그냥 다 적당히 예상한 정도라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은 245만 3천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 최다인 23만 9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인천공항은 몰려든 인파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은 대부분 만차였고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일부 이용객들도 보였습니다. 인천공항 자회사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쓰레기가 쌓이거나 카트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던 보안검색 요원들은 오늘 새벽 입장을 철회하면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공항 측은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면서 파업 여파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긴 추석 연휴가 이어져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안타까운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 업무를 맡아온 50대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누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50대 공무원 A씨를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갔을 때는 이미 사망하셔가지고 현장 경찰에게 인계하고서. A씨는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혁신실 소속으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이후 전산망장애 복구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후에 예정된 브리핑도 취소했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를 조사 중인 대전경찰청은 숨진 공무원은 수사 대상이었거나 수사 예정인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유서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세종 남부경찰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협중 시위,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죠. 대통령 경고에도 오늘 서울 도심엔 대규모 협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원색적인 비난 구호도 여전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서울 도심. 차이나 아웃, 공산당 아웃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집회 참석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차량엔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와 중국인 비하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주최 측 신고 인원 10,000명,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3,000명가량이 모인 대규모 집회. 행진이 시작되자 중국인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 구호가 터져 나옵니다. 중국어 팻말이 보이자 과격한 반응도 나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구호를 외치며 약 3km를 행진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과열되는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극단적인 표현들도 좀 자주 들리는 것 같고. A lot of Koreans go to China and a lot of them are in Japan right now. I think it's unfair to say a certain group shouldn't be able to travel and then others can. 경찰은 서울 도심에 기동대 3,7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고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SUV를 들이받은 대형 트레일러, 그대로 600m를 밀고 가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죠. 가해 운전자가 보름 만에 자수했습니다. 사고가 난지 몰랐다고 했는데요. 경찰이 이 말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고속도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SUV를 들이받더니 SUV가 90도로 돌아버립니다. 트레일러 앞에 끼어버린 SUV는 600m가량 미끄러지며 밀려가 버립니다. SUV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트레일러가 35초 정도 밀고 가다 SUV는 도로변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생명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정말 크게 다치거나 죽겠구나.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이 엄습해 왔고요. 사고를 낸 트레일러도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운전자는 차량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납니다. SUV 피해자는 블랙박스 CCTV로 트레일러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단서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사고 발생 15일 만인 어제 트레일러 운전자가 자수했습니다. 본인은 인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진짜 몰랐냐 알았냐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해서. 트레일러 운전자는 SNS에 공개된 사고 영상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알아본 동료가 연락하자 자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를 입건하고 추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예전엔 드물었지만 요즘은 기내에서 남성 승무원 낯설지 않죠. 그래도 전원이 남성인 경우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한 국내 항공사가 남성 승무원으로만 특별 운항에 나섰습니다. 승객들 반응 어땠을까요? 홍진우 기자입니다. 이륙 전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남성입니다. 기내에서 나란히 서서 식사도 함께 하는데 건장한 체격에 팔도 제대로 펴지 못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비행기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한 항공사가 기내 승무원 5명을 모두 남성으로만 구성해 항공편을 시험 운항했습니다. 승객들도 신기한 듯 바라보고 무엇보다 무거운 짐을 남성 승무원에게 부담 없이 부탁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아까 이제 보딩할 때 보니까 손님들께서 조금 듬직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한시름은 온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이 공개되자 진상 승객들에게 적극 대처하고 비상시에도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항공사 측도 승객들의 의견을 모아 남성 승무원만으로 된 항공편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내 항공사에서 남성 승무원 비중은 대부분 10% 미만. 비상구 강제 개방, 배터리 화재 등 기내 사고가 잇따르면서 남성 승무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네, 바쁠 때 눈앞에서 지하철 놓치면 그 몇 분이 참 길게 느껴지죠. 어떤 날은 금방 오는데 또 다른 날은 참 안 온다 싶고 실제로 노선마다 배차 간격이 달랐습니다. 한 번 놓치면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지하철 몇 호선일까요?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한 번 놓치고 한참 기다려서 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호선 탈 때 그래도 한 10분 정도까지는 기다려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혼자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 불편한 것도. 환승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착이 되면은 이제 놓치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배차 간격이 가장 긴 지하철은 8호선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휴일은 최소 8분입니다. 지금 막 열차가 떠났는데요. 배차 간격이 얼마나 될지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8분 56초가 지나서야 다음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그 기간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주 힘들어요. 예, 승객들이 기다리다가 타니까 항상 10,000원이에요. 지하철 6호선과 8호선의 휴일 배차 간격은 최소 8분, 3호선과 5호선은 6분 30초, 7호선은 6분입니다. 평일은 8호선 최소 4분 30초, 6호선 4분, 1호선과 3호선 3분입니다. 배차 간격 민원은 꾸준히 많습니다. 지난해 425건이던 민원은 올해 8월까지 313건에 달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분기별 혼잡도를 조사해 열차를 증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푸바오 동생들이죠. 2살 된 쌍둥이 판다 루이와 후이의 독립을 위한 새 보금자리가 공개됐습니다. 이 모습 보려고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는데요. 장우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오는 이른 아침, 좁은 골목을 따라 200m의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선착순 친구증을 받고 나면 드디어 쌍둥이 판다 루이와 후이를 만납니다. 태연하게 앉아 대나무를 뜯고 장난을 치듯 유리문으로 어슬렁댑니다. 놓칠세라 관람객들은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쌍둥이 루이와 후이는 태어나 엄마와 함께 이곳 방사장에서 함께 생활했는데요. 판다는 2년 정도가 지나면 분리생활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를 고려해 지난달부터 바로 이곳 쌍둥이 전용 공간인 세컨하우스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200제곱미터 크기의 실내외 방사장과 나무 타기용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아직은 새 집에 적응 중인 판다들.
제가 직접 보니까 마음이 놓여요. 후바 언니처럼 잘 컸으면 좋겠어요. 고사리 손으로 응원의 편지도 씁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오늘 하루만 3,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쌍둥이 판다 새집은 매일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올해 들어 유독 도심에서 쥐 자주 보이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지난 5년 새 서울쥐 출몰이 2배나 늘었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주먹만한 쥐 3마리. 올여름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자주 보이던 장면입니다. 구청은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달 화단을 콘크리트로 덮었습니다. 2020년 1,200여 건이던 서울시 쥐출몰 민원은 지난해 2,18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접수된 것만 1,500건이 넘습니다. 특히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에서 100건 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역 근처 화단인데요. 이렇게 10m의 한계골로 쥐덫이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 유독 2-3번 정도 길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 같아요. 주로. 주택가 주변에서도 종종 보고요. 이렇게 천으로 좀 러닝 뛰러 갈 때도 전문가들은 날씨와 도시 개발로 인해 출몰이 잦아졌다고 분석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지니까요. 후음, 진동 이런 것들 때문에 생식이 원활하지 않고 폐회하는 거죠. 서울시는 하수도 정비와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통해 쥐 출몰을 막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연락 좀 자주 해. 명절에 만난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바쁘단 핑계로 못하기 일쑤인데요. 다들 얼마나 자주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지 송채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은 통화하는 편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좀 부끄럽긴 한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전화? 한 달에 한두 번? 애들 보여준다고 영상 통화를. 자녀의 전화를 받은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일까? 내가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나요? 부모님 편할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자주 연락할게요. 우리 아들 자주 해주면 좋지. 근데 우리 아들 자주 하잖아. 자주 안 한다고 했는데 자주 한다고 하면 뭐 거짓말이잖아. 따로 사는 부모에게 자녀가 전화한 횟수는 1년 평균 106번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나흘에 한 번꼴입니다. 답변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은 52회. 가장 보편적인 통화 횟수라는 의미인데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는 셈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반가운 목소리라도 자주 들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자, 이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추석 상차림 비용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중에 어디서 명절 장 보는 게 더 실속이 있을까요? 배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중 어느 곳에서 장을 볼 계획인지 물어봤습니다. 재래시장이 훨씬 싸고 싱싱한 것 같아요. 지금도 추석 대비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사놓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못 사니까. 대형마트, 큰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냥 조금 저렴하고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저희가 항상 그냥 가던 방식이 있어서. 추석 차례상에서 필수 과일로 꼽히는 사과와 배 가격이 다소 내려가면서 지난해보다 상차림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차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장을 직접 봐보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사과와 배, 산정용 고기와 굴비를 사는데 든 돈은 약 5만 5천 원. 반면 시장에서 같은 품목들로 장을 보면 약 4만 2천 원이 들었습니다. 과일과 견과류는 가격에 큰 차이가 없지만 육고기와 생선의 경우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쌉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3.7% 더 낮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 멀리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반려견을 맡겨놓는 반려견 호텔도 예약이 거의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살필 거라고 믿고 맡겼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맡길 때 뭘 점검해야 하는지 오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반려견 호텔. 직원이 강아지들과 놀아줍니다. 놀이를 마치면 강아지들은 먹이와 물이 준비된 방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다른 반려견 호텔도 강아지 10마리가 투숙 중입니다. 이리야. 긴 추석 연휴로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견 호텔은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반려견 호텔의 추석 연휴 스케줄표인데요. 고향에 내려가거나 여행을 가는 고객들의 예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예약 대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반려견 호텔이나 미용실 등을 이용하다가 개가 다치거나 죽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경기 안산시 반려견 호텔. 활짝 열린 대문 밖으로 강아지가 걸어갑니다. 이 강아지는 결국 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호텔 측은 창문과 대문을 열어놓은 건 잘못이라면서 강아지를 마당에 두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텔 이용 전 반려견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호텔 시설 상태나 비상 대응 절차도 따져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저도 명절 때 잘 걸리는 병인데요. 바로 장염입니다. 기름진 음식이 많은데 또 맛있다 보니 잔뜩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배가 아프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고 예방법이 있다는데요. 김동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에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전 조금 하고 나물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갈비찜을 조금 재놨으니까 그거 구워서 그냥 먹고 간단히. 하지만 명절에 전이나 갈비찜처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장염 환자가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튀김이나 전 같은 거는 평소에 안 먹는 거니까 소화가 좀 안 되기도 하고. 명절에 주로 먹는 음식들인데요. 전이나 튀김처럼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만 먹는 것보다는 무나 배를 중간중간에 함께 먹는 것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배는 장내 수분을 끌어들여 대변을 연하게 만듭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해 위 부담을 덜어줍니다. 어린 아이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배탈 나서 오는 건 어차피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입에다 집어넣고 많이 먹게 될 수도 있어서 부모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연휴 이후 명절 증후군이라 불리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휴가 끝나기 며칠 전부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하면 미국과 관계 새로운 차원으로 나빠질 거라고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후 이 토마호크 모스크바까지 타격이 가능해 젤렌스키가 직접 트럼프에 요청한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소치의 한 토론회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언급하며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томагавков, то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абсолютно новый,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этап эскал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최근 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정부가 가능성을 제기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시속 880km로 비행하며 저고도에서 기습 공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가 2,500km에 달해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를 공급받으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석 달 전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때 사용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이 미국의 다른 장거리 미사일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다며 실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대우크라이나 전략이 휴전 중심에서 공격 지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 만찬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가 총괄을 맡았죠. 어떤 음식으로 세계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을까 궁금한데요. 힌트를 줬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환영 만찬을 담당하는 인기 요리사 에드워드 리. Would love to tell the story of Korean food and Korean ingredients. 외교부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그는 한식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really more than any other time, Korean food is enjoying a spotlight around the world. So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kind of want to show that Korean food is both beautiful in its traditional form, but also beautiful in its innovative form. 정상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개최국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담긴 자리이기 때문에 메뉴 선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2005년 부산 에이펙 당시엔 수삼 샐러드, 신선로, 너비아니 등으로 궁중 음식의 현대화를 표현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정상 만찬은 21개국 정상들과 기업인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영국의 패션 잡지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원래 여기 블랙핑크 로제가 있었는데 쏙 빼고 올린 겁니다. 팬들 비난에 인종차별 논란까지 불거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는데요. 장치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패션 잡지 Elle UK는 사흘 전 SNS에 사진을 올렸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Did Elle UK under fire for cropping rosé out of Saint Laurent event photo?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 사진에 영국과 미국의 가수와 모델, 배우가 포함됐는데 함께 있었던 블랙핑크의 로제만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팬들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의도적인 행위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로제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석자 2명이 로제가 그늘져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을 SNS에 추가로 올리자 팬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Elle UK는 로제의 단독 사진을 게재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패션쇼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블랙핑크 스타 로제였다고 추켜 세운 겁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Elle UK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Elle UK는 영국 시간으로 어제 결국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크기 문제 때문에 잘랐을 뿐 누구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논란 속에서도 로제는 SNS에 이번 사진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을 초청해준 패션쇼 주최 측에 대한 감사 인사만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지방정부 개혁을 요구하며 시작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간 무력 충돌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을 포함해 1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막대기를 든 시위대가 연기 속으로 돌진합니다. 무장 경찰들은 곧바로 최루탄을 쏘아댑니다. 거리 곳곳은 불길과 연기로 뒤덮였고 상점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지방정부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무력 충돌을 빚었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총기와 둔기를 들고 경찰을 공격하고 경찰도 발포를 하며 강경하게 진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12명과 경찰 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 승객에게 가방을 휘두릅니다. 그러자 승객이 일어나 발로 노인의 가방을 걷어차고 노인은 뒤로 넘어집니다. 지난달 29일 대만 타이베이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둘러싼 시비가 폭행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두 사람을 사회질서유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늪에서나 볼 법한 야생 악어 한 마리가 상점 앞을 유유히 활보합니다. 주민들이 옷으로 눈을 가리고 입에 테이프를 감아 제압하는 동안 일부는 옆에서 위험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6일 길이 약 3.7m에 달하는 악어가 미국 조지아주의 패스트푸드 매장 주차장에 출몰했습니다. 악어는 이틀간 매장 주위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악어를 근처 연못으로 옮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미국 해안가에 거센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해안가 근처 주택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집을 떠받치던 기둥들이 잇따라 부러지고 이후 강한 파도에 집까지 와르르 무너집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미 노스캐롤라이나 아우터뱅크스 해안가 근처에서 집 5채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집에서 나온 가재 도구들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I'm just shocked. Can't imagine this happens anywhere else. 5 collapses within like 1 hour. 대서양 해상에 발생한 허리케인이 강한 파도와 돌풍을 만들어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을 강타한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해변가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무장한 남성들이 뛰어가고 시민들은 몸을 피합니다. 이후 총성이 울립니다. 현지 시각 그제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한 은행에서 무장괴한 3명이 총격을 벌였습니다. 괴한들은 은행을 급습해 총격을 가했고 은행 안에 있던 시민들은 황급히 바닥에 엎드리거나 누워서 몸을 피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괴한 1명이 총에 맞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가 없는 가운데 당국은 경찰 등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내일도 비가 이어지고요. 낮에는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내내 흐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선 종일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대 40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기온 다소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27도 등 오늘보다 5도 정도 높아 다소 덥습니다. 비는 추석날까지도 이어집니다. 일요일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중부에는 추석 다음 날까지도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